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일본어 유미입니다. 2025년 12월 7일 JLPT N2 특강에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리기에서 막판 스퍼트가 중요한 것처럼 시험도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학습 요령과 핵심 전략을 숙지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시험 한 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기출 어휘 및 문법 암기. 자, 지금까지 단어 열심히 외우셨나요? 아니요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매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뭘로 암기를 하냐 하면 기출 어휘입니다. 기출 어휘가 중요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기출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반드시 다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 어휘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예문으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단어랑 뜻 그냥 이렇게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예문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집을 보시면 문제가 있고 답이 있잖아요. 예, 답을 넣어서 문장으로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쓰임새라던가 혹은 뭐 그 어휘의 흐름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문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는요, 취약 파트를 집중 공략하셔야 됩니다. 어떤 파트가 약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자, 왜냐하면은 꽈락이 존재를 하죠. 평점이 9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있으면은 불합격이 되는데요. 언어지식, 독해, 청해 각 19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좀 취약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오답 노트를 좀 활용을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거나 뭐 수업하면서 들었던 작성해놨던 그런 오답 노트를 활용을 하시는데, 오답 노트 같은 거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집 풀고 채점하시죠. 채점하고 틀린 문제가 있죠. 틀린 문제 위주로 다시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걸 내가 몰랐었지?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서 다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내 풀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제 시간에 맞춰서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요. N3까지는 시간 내에 어찌어찌 다 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N2 와서는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시간에 맞춘다는 거는 시험이 10시에 시작하니까 매일 10시에 연습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1교시가 105분이 있죠. 105분 동안 이제 문자 어휘, 문법, 독해를 풀어야 되는데, 자, 문자 어휘 같은 경우는 2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좀 스피드를 우선으로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30문항을 20분 안에 푼다는 거는 한 문제당 한 40여 초, 40초 정도 잡고 풀면 되거든요. 물론 내가 잘 아는 문제라면 뭐 10초 안에 풀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잡고 푸시고요. 문법은 21문항인데요. 23분 안에 푸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한 문제당 1분 정도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독해는 20문항, 55분을 이제 잡으셔야 됩니다. 제일 길죠, 그쵸?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독해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독해가 중요하죠. 55분 안에 푼다라는 생각으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답안지 마킹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7분 정도 잡으셔가지고요. 밀림이 없는지, 뭐 누락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105분 동안 이렇게 푸는 거, 요거를 이제 시간 맞춰놓고 한번 풀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교시는 55분, 55분 동안 이제 청해를 진행하게 되는데, 30문항을 그냥 소리 나오는 대로 쭉 따라가면 이제 55분이 흐르긴 해요. 내가 따로 뭐 분배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연습할 필요가 없냐? 아니죠. 집에서는 내가 뭐 2문제 풀고 화장실 가고 뭐 2문제 풀고 물 먹고 뭐 이랬다면은 55분 동안 집중해서 듣는 게 실제 시험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5분간 쭉 집중해서 뭔가를 듣는 연습을 한 번은 꼭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시험 볼 때 집중력이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훈련을 꼭 반드시 하고 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휘와 문법은 빠듯하게 풀더라도 독해 시간은 줄이지 않는 게 비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매일 듣기.
지금까지는 뭐 매일 듣지 않고, 뭐 하루는 문자 어휘하고 하루는 청해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매일매일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10분, 자기 전 10분. 10분씩만 하면 되나요? 이거는 최소한의 그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들으면서 연습을 하셔라 라는 거죠. 특히 이제 자기 전에 뭔가를 공부하거나 하면은 자는 동안 뇌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좀 활용하셔가지고 자기 전에 꼭 10분 동안이라도, 10분이라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청취하면은 자신감도 올라가고 또 이제 인토네이션이나 이렇게 그런 거에 익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요거 좀 중요한데요. 지난 적중특강 챙겨보기. 네, 여러분에게 이 1시간 남짓의 적중특강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거에 몇 배 이상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뭐 생색 내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핵심만 전달을 해드리려고 만든 콘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적중특강뿐만 아니라 지난 적중특강이라던가 시험 총평이라던가 이것도 좀 찾아보셔가지고 정보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달 전 시험 대비책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트별로 좀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어휘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30개씩 꾸준히 외우세요. 누적 반복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하루에 20-30개는 꼭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고요. 자,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 뜻을 확인을 하세요. 정확한 뜻, 이 어휘의 정확한 뜻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읽으세요. 이거는 소리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문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요 3단계로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 뭐 뜻만 본다거나 막 눈으로만 본다거나 이러면은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문으로 문맥이라던가 이거를 확인하시면서 익히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래 고민하지 말고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리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본다라는 생각으로 좀 스피디하게 풀어야 돼요. 문자 어휘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자 읽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줄을 빠르게 훑으세요. 밑줄 먼저 그냥 딱 보세요. 내가 읽을 수 있는 한자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고요. 밑줄을 봤을 때 모르면 뭐 그냥 넘어가라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넘어가지 마시고요. 문맥으로 일단은 뜻을 유추를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발음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지 하나하나 발음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느낌이 오는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평소에 외울 때부터 발음을 하면서 외운다면은 내 입이, 내 혀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좀 자신을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느낌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도 발음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독 같은 경우는 연관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험에 사이노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노인지 자이노인지 너무 헷갈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이가 들어간 게 뭐가 있었지? 아하, 산 사이 할 때 사이였지. 여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텐 사이 할 때도 사이였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사이노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아는 단어를 연관지어서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동 명사 위주로 암기를 하세요. 한자 읽기 5문제 중에서 3문제 이상이 음독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동 명사 위주로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자, 지난 시험에 키쇼라는 거, 기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작년에 지센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운징, 시객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음으로 읽을 수 있는 음동 명사가 많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음동 명사 혹은 뭐 수루를 붙여가지고 수루 동사 있죠? 그런 것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별 학습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요, N2라고 해서 N2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N4에서 N1까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지난 시험에요, 카라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이거 진짜 카라이 맞아? 내가 아는 그 카라이 맞아?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N4 수준의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 다음에 2023년에는요, 우대. 요게 나왔었는데, 요것도 N4 어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에는요, 레저거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평소에 내가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다, 한자로. 그럼 아, 이게 뭐지? 레저거인가? 레저거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레저거. 이렇게 N4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요 N3 어휘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단어라도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울 때요, 발음하면서 외우는 거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 발음. 자, 장음인지 단음인지 청음인지 타음인지를 확실히 구분하면서 외우셔야 되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부터 해볼 테니까 내가 몇 문제나 맞힐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우수라는 거, 요 한자를 보고 읽으세요 라고 했는데, 자, 뭘까요? 그렇죠. 유슈라고 장음으로 읽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설량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내가 아는 연관 단어를 조금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거 선 뭐지? 개선, 최선에서 뭐라고 읽었더라? 카이젠, 사이젠 이렇게 읽었었네? 그러면은 젠료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단어를 좀 동원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거 나왔을 때 많이들 틀리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모범이라는 거 2023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모항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왠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 같이 해볼게요. 거부. 자, 저 한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효희라고 짧게 읽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그렇죠. 사이도라고 짧게 읽어야 되겠죠? 의외로 이거를 막 사이도 뭐 이렇게 읽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주의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손해는요. 네, 송가이. 자, 그 다음에 총액. 네, 소가그. 그 다음에 간호는 카이고일까요? 카이고일까요? 그렇죠. 카이고. 이렇게 짧게 읽어야 되겠죠. 자, 좀 헷갈리셨다면은 꼭 체크를 하고 발음을 많이 하셔가지고 꼭 익히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음이 2개 이상인 한자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음동 명사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항상 똑같이 읽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음이 2개 이상인 한자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2020년에 하강이란 게 나왔거든요. 아래 하자가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럼 이거를 카코라고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2019년에는 또 이게 하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은 카준이냐? 아니죠. 게준이라고 이번에는 게로 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같은 한자라도 다르게 읽힌다는 거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16년에 치료라고 나왔는데, 이때는 다스릴 치자가 치라고 읽었잖아요. 그쵸? 근데 퇴치는 뭐예요? 퇴치는 타이지라고 읽거든요. 여기선 지라고 읽죠. 그쵸? 이런 거 기억해 하셔야 되겠죠. 정치도 세지라고 읽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015년에는요, 교지라는 한자가 나왔었어요. 교라고 읽죠. 그쵸? 네, 그런데 주행은 어떻게 읽어요? 소코라고 읽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라고 여기서는 읽죠. 이런 식으로 같은 한자지만 다르게 읽는 거를 좀 체크를 하세요. 자, 보시면요. 되게 옛날 거잖아요. 2016, 2015. 제가 막 15년치 이상의 기출을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꼼꼼히 보셔가지고, 아, 옛날에 나왔던 거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한 글자짜리 훈독 명사, 요거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 글자짜리 훈독 명사는요, 사실은 매회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회차에 안 나왔고요. 지지난 회차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쵸?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쉬워 보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런 거 나왔을 때 많이 당황하셨거든요. 이런 거는 뭐지? 이렇게 누노라는 거 나왔었고 이거 거의 나왔던 거를 제가 이렇게 꼽은 거라서 잘 살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키시, 물가, 벼랑 요 한자를 보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읽는지. 그 다음에 타바라는 거. 다발이라는 것도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 화면 멈춰놓고 한번 쫙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못 읽겠는 거? 허리 이런 것도 의외로 많이 나와요. 코시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다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우아사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오이, 메이 이것도 글자 잘 살펴보시고요.
네, 다음 소고 바닥이라는 거 한자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호네라는 것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한 글자짜리 훈독명사는요, 좀 급수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N4부터 N1까지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적중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프레젠토와 뭐뭐대 아타리마스. 처음에 이제 먼저 이걸 딱 보고 밑줄 먼저 빠르게 파악을 하라 그랬죠. 보고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못 읽겠으면 일단 문장을 보세요. 프레젠토와 뭐뭐대 아타리마스. 선물은 뭐뭐로 아타리마스 당첨됩니다. 라는 거죠. 이거 선택할 때 선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선택해서 생이라고 읽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적어도, 생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소거를 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주생이냐, 스이생이냐. 스이생도 왠지 어디서 발음을 많이 해봤던 것 같고. 자, 정답은, 네, 추생이라는 거예요. 추첨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추라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자, 비슷한 단어는요, 추쇼, 추상적이다 할 때 그 추상 있죠. 그것도 이렇게 추라고 읽어주시는 거죠. 자, 아까 헷갈렸던 스이생이라는 거는 추천을 얘기를 하죠. 추천, 요것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생긴 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부수도 똑같고, 스이생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따르, 들어맞다, 명중하다, 당첨되다 라는 동사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센, 추첨.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동사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물 숫자가 들어가 있네요. 카와노미즈와 마다 뭐뭐뭐 이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강물은 아직 어떻다? 코오테이르, 니고테이르, 시메테이르, 타마테이르. 정답은? 그렇죠. 니고테이르라는 거예요. 니고테이르, 니고르라는 거는 흐려지다, 탁해지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반대말은요, 스무라는 거예요. 맑다라는 거죠. 그렇죠? 쓴데이르 하면은 맑은 상태를 얘기를 하겠죠.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르는 얼다. 2017년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메르, 젖다, 축축하다. 2018년에도 나오고 25년에도 출제된 바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한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쌓이다, 고이다는 타마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은 이제 뭐 물수변이 많은데요. 물과 관련된 것인데 니고르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형용사예요. 혼다상과 개겐가 뭐뭐뭐. 혼다상은 경험이 어떻다. 뭘까요? 히토시, 마즈시, 이치지르시, 토보시. 다 그럴듯한데 정답은? 네, 토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뜻의 형용사죠. 반대말은요, 유타카다라는 거 2018년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히토시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요. 동등하다, 2022년에 나왔었네요. 히토시, 동등하다. 자, 잘 안 외워지면 히토, 사람이죠. 히토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동등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히토시. 자, 그 다음에 마즈시, 가난할 빈자가 써있네요. 가난하다, 부족하다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는 면에서는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즈시 같은 거는 좀 경제적으로 뭔가 가난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토보시라는 건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뭐 자원이 부족하다던가 여기 나온 것처럼 경험이 부족하다던가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차이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찌지르시라는 거, 현저하다, 뚜렷하다, 요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쵸? 저자가 써있잖아요. 저자 할 때 이찌지르시 2021년에 출제가 됐었네요. 다 N2 어휘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한자 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표기는 먼저 밑줄의 뜻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문맥을 통해서 좀 유추를 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가라스노 하헨니 키오츠케테 쿠다사이 라고 나왔는데 가라스가 나왔네? 유리네? 유리 하헨? 주의해 주세요.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 유리 뭐를 조심하는 걸까? 뭐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하헨, 파편 이런 느낌이 오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발음 하나도 안 비슷하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슷하잖아요. 하헨, 파편.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파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걸 이제 한자로 찾아야 되는데 파편의 뜻이 뭐냐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깨진 조각을 이제 파편이라고 하니까 깰파
조각편 해가지고 요 한자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깰 때는 돌로 깨니까 깰 파에는 이렇게 돌 석자가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좋고. 어쨌든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단어를 유출을 하신 다음에 그걸 한자로 이제 찾는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음이요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2016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문쇼와 간케츠니 카이테 쿠다사이. 뭐 문장은 간결하게 써주세요. 아유, 간결이라고 제가 말을 해버렸는데 간케츠 이것만 딱 보고 간케츠에는 완결도 있고 간결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뭐 문장은 완결하게 써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쵸? 네, 간케츠는 명사인데요. 완결은 그렇죠. 명사죠. 그렇죠? 이 칸케츠니 요걸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의미의 한자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2022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가족부터 하나레 때 히토리 그라시오 시테이르라고 나왔어요. 가족부터 하나레 때 가족과 떨어져서 자취를 하고 있구나, 혼자 살고 있구나. 의미는 파악을 했어요. 그쵸? 근데 하나레루라는 게 떨어지다? 떨어지다. 그런데 선택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왔다 하면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뭐 이별할 때 이 별자냐.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찍게 되는데 와카레루는 이제 바이바이 하는 게 이제 와카레루잖아요. 그렇죠? 헤어지는 거고 하나레루는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가 이제 비슷한 한자가 이렇게 섞여 나오면 헷갈리게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18년 또 이렇게 나왔어요. 지분대 강가에르 치카라오 야시나우 코토와 다이지 데스라고 나왔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생각하는 힘을 기르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렇죠? 기르다? 근데 한자를 보니까 기를 육, 기를 양, 기를 사, 다 기르다라는 뜻의 한자네. 선택지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헷갈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자가 갖는 뜻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놓을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다대루죠, 그렇죠? 소다대루. 네, 이제 우가 없고 소다대루인데 뭔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성장시키거나 키우는 거를 소다대루라 그래요. 뭐 아이를 키운다던가, 뭐 꽃을 키운다던가, 혹은 뭐 인재를 육성한다던가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야시나오는 요건데요. 기를 양자. 그래서 뭐 가족을 부양한다던가 그런 거 외에도 좀 내면적인 거 있죠. 정신적인 거가 올 때가 있어요. 힘을 기른다던가 뭐 협동심을 기른다던가 정신력을 키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야시나오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우. 기를 사자 같은 경우는 동식물을 기르는 거죠. 그렇죠? 동물이죠. 동물을 기르는 거를 카우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각각이 가지는 한자의 의미를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비슷비슷하다 싶으면은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 요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그렇죠? 다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자, 지난 시험에 이게 나왔거든요. 시메루를 읽으라고 나왔었어요. 시메를 읽는 게 아니라 찾는 거죠. 그쵸? 이렇게 히라가나로 써놓고 이걸 찾아라라고 했을 때 이걸 골라주셔야 되는데 선택지에 이거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따뜻할 온. 그쵸? 그래서 물수변이 있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아따타카이. 이거는 이제 따뜻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요. 희낭.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피자는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데 두 번째 글자가 어려울 난자 또 나오고 떠날 리자도 이제 같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려움을 피한다 라는 거니까 어려울 난자를 이제 골라줬어야 되죠. 근데 이것도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쿄리 할 때 쓰는 한자죠. 떠날 리자. 자, 그 다음에 칸리라는 거 부수가 대나무 부수가 있죠. 여기 그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장관 할 때는 대나무 부수가 없죠.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유 할 때 뛰어날 우자는 사람이 인이 들어가요. 그렇죠? 사람이 뛰어나다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 근데 사람 인자가 없으면 근심 우자예요. 우레라는 거, 우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지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복복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 버금 부자를 쓰면 안 되겠죠. 요거는 뭐 부사장이라던가 후크사요 부작용이라던가 이럴 때 쓰이는 한자죠. 그 다음에 권할 권자는 여기 이제 힘 역자가 들어가야 되고 볼 관자는 이 볼 견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슷하면서 다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항 할 때 어긋날 위자
부수 봐주시고요. 자, 사람 인자가 있으면 클 위자예요. 그쵸? 사람이 크다, 사람이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을 개자, 개도, 개통이라고 2018년에 나왔었네요. 자, 이을 개자는 실사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매일 개자는 관계 할 때 사람 인자가 들어가죠? 사람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사람 인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좀 연관지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적중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その会社はライバル企業とシェアを競っている라고 나왔네요. 기본형이 기소우죠. 그쵸? 그 회사는 라이벌 기업과 점유율을 겨루고 있다? 라는 건데, 대충 겨루다라는 거를 이제 짐작하고 이제 선택지에서 본다면은 어떤 걸까요? 한번 봐주세요. 네, 찾으셨나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인데요. 키소우라는 거예요. 네. 그 다툴 경자를 써주셔야 되는데요. 키소우는 경쟁하다, 겨루다라는 거예요. 주로 기술이나 성적 뭐 이런 거를 겨룰 때, 어떤 대회에서 뭔가를 겨룰 때 키소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뭐 겨루고 있다,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다카우라는 거 싸울 전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싸우다, 맞서다, 전쟁이나 시합에서 싸우는 거를 다다카우라고 표현을 하고요. 서로 라는 거는 구비되다, 갖추어지다 라는 거고. 좀 헷갈렸을 만한 게 이거죠. 다툴 쟁. 그래서 경쟁 이렇게 합치면 되죠. 그쵸? 근데 다툴 쟁자는 알아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다, 언쟁하다인데 싸움이나 분쟁처럼 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좀 이기적인 느낌의 동사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았어!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알았어 이런 거죠. 그쵸? 좀 싸우는 그런 다투는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한자인데 이때는 이제 요걸 써야 되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을 하는 거니까 기소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제노 쇼조와 히토니요테 지가우라는 게 나왔는데 쇼조가 뭘까요? 감기의 뭐뭇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자, 뭘 골라야 될까요? 한자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쇼조, 지조 할 때 이 정자가 있으니까 이건가요? 자, 정답은 4번이죠. 그쵸? 네, 쇼조. 증세, 증자의 형상상, 증세라는 거예요. 그쵸? 증상이라는 거죠. 쇼조. 네, 이걸 골라주셔야 되는데, 병자를 고르시면 안 되죠? 이거는 묘조라는 거는 병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고, 의미도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하나는 증상이고, 하나는 병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좀 잘 봐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단어 형성입니다. 단어 형성은 기출문제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막 똑같은 게 5번 나온다거나 막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기출문제를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주 쓰이는 단어를 세트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의미만으로 내가 어떤 거를 고르려고 하면은 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히코시노 타메노 뭐뭐 대츠즈키오 시나케레바 나라나이 2023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사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절차? 총 절차인가? 여러 절차인가? 뭐 이렇게 그렇죠. 많은 절차 뭐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두 제자를 골라 주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쇼테츠즈키라고 우리는 잘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일본어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단어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쇼조겐이라던가 쇼몬다이, 쇼코크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의미만으로 고르려면 뭐 다 되는 것 같죠. 뭐 많은 절차라던가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쓰이는 그런 것을 세트로 암기를 해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어랑 다른 접두어, 접미어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적중특강에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로 해서 봐주세요. 자, 今日は月が地球に最接近する日なので通常より大きく見えます. 2024년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접근 앞에 뭐가 들어가겠느냐? 이제 접두어를 고르는 거였는데 최접근 우리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어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한국어랑 다르게 쓰이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이모노をしている2人連れにインタビューをしました. 2023년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쇼핑을 하고 있는 일행 2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2人連れ.
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는 거. 일행 2명, 뭐 코도모즈레, 오야코즈레 이런 식으로 뭔가를 동반할 때 나오는 그런 단어였는데요. 요것도 이 표현 하나로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적중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키니 나루토 가족대 모미지 나니나니니 데카케루 히토가 오이. 가을이 되면 가족끼리 단풍 모모에 외출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하, 단풍 구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본다면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단풍을 막 모으러 가나요? 따러 가나요? 뭐 놀러 가나요? 단풍 구경이면 4번인 것 같기도 하고. 의미만으로 고르려고 하면 헷갈린다 그랬죠. 그쵸? 자, 정답은 모미지 가리 1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카루라는 거는 원래 이제 사냥하다라는 동사인데 이렇게 앞에 명사가 와서 가리라고 읽히고 자연을 즐기러 간다거나 뭔가를 체험하러 간다거나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미지 가리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는 뭐 단풍 구경이겠죠. 그렇죠? 단풍 구경하러 가는 거니까. 자, 이치고 가리라던가 링고 가리처럼 뭔가를 수확하러 가고 체험하러 가고 이런 것도 쓰이니까요.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古くなったシャツは紐をももに細く切って編み物の材料として使っている라고 했는데 낡은 셔츠는 히모, 끈이죠. 그쵸? 끈. 모모로 가늘게 잘라서 뜨개질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뭐가 들어가 될까요? 끈이니까 아하, 끈 모양으로 자른다는 거구나. 뭐 이렇게 3번을 고른다거나. 정답 뭘까요? 네, 의외로 조라는 거예요. 히모조라는 거는 끈 모양. 이 2024년 청해로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히모조 이렇게. 자, 그래서 끈 모양,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이 조를 쓴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21년에는 모르조 공 모양 이라고 나온 적이 있고요. 2011년에 크림우조, 크림 상태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형태만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게 단어 형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식기 요거 있죠. 일본에 나왔던 거. 요거는 뭐냐? 니혼시키노 게의 일본식 경영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방식이나 뭐 방법을 니혼시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이샤인 후노 히토 이렇게 풍자가 들어가면 어떤 분위기나 느낌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회사원 같은 사람, 뭐 비즈니스만 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풍은 어떤 느낌을 나타내요. 니혼 후노 이에 2023년에 나왔었거든요. 일본 풍집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일본식이냐 일본 풍이냐 좀 비슷한 말 같지만 시키라는 거는 어떤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후는 어떤 그런 느낌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요미치오 히토리데 아르쿠노와 코코로 모모모라고 했는데, 자, 명사에다가 형용사를 이렇게 같이 붙여서 만드는 그런 단어가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뭘까요? 밤길을 혼자서 걷는 것은 어떻다? 자, 한번 보세요. 사무이, 호소이, 후카이, 이타이. 뭘까요? 네, 정답은 호소이인데요. 코코로랑 붙어서 코코로 모소이라고 읽습니다. 코코로 모소이라는 거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허전하거나 그런 뜻이고요. 반대말은 코코로 즈요이라는 건데요. 든든하다. 2025년 지난 시험이죠. 그때 청해로 나왔었어요.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사무이, 일본에 나왔던 사무이가 붙는 거는 뭐가 있냐? 하다 사무이라는 거 있죠. 뭔가가 으스스하다, 쌀쌀하다 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카이는요, 요진부카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중하다 2022년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혹은 엔료부카이 사려 깊다라던가 요크부카이 욕심이 많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타이 같은 경우는 데이타이 뭔가가 심하다, 뼈 아프다 이런 식으로 히도이랑 같은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문맥 규정입니다. 어휘의 쓰임새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문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데 요고레타 프라이팬와 나니나니 토시테 토테모 아라이니쿠이 데스 라고 나왔는데 기름으로 더러워진 프라이팬은 어떠해서 매우 씻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나왔거든요.
자, 근데 선택지에 이게 같이 나왔어요. 베타베타라던가 지메지메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베타베타는 뭔가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거죠. 그렇죠? 지메지메는 좀 습기가 많아서 축축한 건데 그런 뉘앙스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문으로 좀 암기를 해야지 아하 이런 상황에서는 프라이팬에 뭐가 달라붙은 거는 베타베타구나 이런 거죠. 그렇죠? 스티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문으로 파악해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마다사와 코도모가 코아가라나이요니 야사시 모모데 하나씩 갖겠다. 야마다상은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어떠한 뭘로 말을 걸었다라는 거죠. 상냥한 뭐로 말을 걸었다. 자, 온세, 그쵸. 이렇게 두 개 같이 나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온세를 골라서 틀렸어요. 우리말로는 왠지 뭐 상냥한 음성으로 말을 걸었다 될 것 같죠. 그쵸? 근데 이제 온세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사운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되고요. 코에라고 하면은 되죠. 그쵸? 야사시 코에는 괜찮은데 온세는 좀 기계적인, 물리적인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초가 답이 되겠죠. 그쵸? 어조, 상냥한 어조로 말을 걸었다라는 게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뜻인데 이제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예문으로 많이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빈출 복합 동사를 좀 외우고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좀 출제되었던 복합동사 그리고 오답으로 같이 나왔던 복합동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지난 시험에서 오이하라우 쫓아버리다 라는 단어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23년에는 모리아가르라는 고조되다 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메키르 2022년에 마감하다 라는 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후레아우 접촉하다, 이키스기르 지나치다 라는 것도 한번 오답으로 나왔으니까요. 좀 봐주시고요. 토케코무 융화되다. 뭔가 녹아들다 라는 건데 어떤 분위기 속에 잘 조화가 되거나 그런 것도 토케코무라고 하죠. 작년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토비츠크라는 거 달려들다 라는 뜻인데요. 물리적으로 뭔가 달려들거나 이런 것도 토비츠크이지만 어떤 것에 좀 혹하거나 이런 거 있죠. 그것도 토비츠크라고 하거든요. 예,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리카카루 2021년에 나왔는데 착수하다라는 동사죠. 뭔가를 시작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히키토메루 붙잡다 만류하다라는 거고요. 우치케스 부정하다 지우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동사들은 이렇게 한자만 보거나 해서 의미가 대충 파악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아테하마루 들어맞다 적합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히키하나스 떼어놓다 갈라놓다 요리카가르 기대다 의존하다 와리코무 새치게 하다라는 거고요. 무스비츠크 결부되다 카케코무 뛰어들다 지하철 같은데 막 이렇게 뛰어드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카케코무라고 하는 거고요. 토리하라우 이런 거는 왠지 헐다 철거하다라고 짐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단어인데 기억을 해주시고 미코무 전망하다 예상하다. 네, 이렇게 복합동사를 조금 기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맥 규정에서요. 한자 없이 제시되는 어휘를 좀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2023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센세노 하츠옹오 마네테 미마쇼. 네, 선생님의 발음을 흉내내 봅시다 라는 거.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있었는데 선택지에 한자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히라가나로 나왔거든요. 마네테 미마쇼. 네, 마네루는 이제 흉내내다 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한자를 써줬다면은 한자를 좀 잘 하시는 분이라던가 뭐 중국인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은 잘 맞추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히라가나로만 제시를 했을 때도 맞출 수 있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소리를 내서 발음을 하면서 마네루가 이제 흉내내다라는 거지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2년에는요. 기모오 이다이테이르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요것도 한자가 안 나왔어요. 안을 포자 이렇게 써줬으면은 이거 다 고르겠죠, 그쵸? 근데 의문을 이다이테이르 이거 이다쿠라는 게 품다 안다라는 거를 아느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히라가나로만 제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발음을 많이 하면서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21년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르바이토 야토테이르. 자, 고용하다라는 건데, 야토. 근데 이렇게 히라가나로만 나왔다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 즈즈시라던가 소속가시. 이런 것들은 원래 한자가 없는 것들이죠. 한자가 없는 형용사. 이것도 지난 적중특강의 짝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라카미 센세이와 와타시노 모모데 이츠카 무라카미 센세이의 요우니 나리타이と思っている. 무라카미 선생님은 나의 모모라서 언젠가 무라카미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선택지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데요. 노조미, 유메, 아코가레, 네가이 이렇게 나왔는데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아코가레. 자, 요것도 한자로 안 써주고 이렇게 히라가나로 써줬어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맞출 수 있냐라는 건데, 동경이죠. 그렇죠? 나의 동경의 대상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것도 뜻은 비슷하잖아요. 노조미, 희망, 유메, 뭐 이것도 꿈, 희망이죠. 그렇죠? 네가이도 그렇고 비슷비슷한데, 포인트는 사람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뭐 존경하거나 이렇게 되고 싶다거나 생각하는 거를 이제 동경의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아코가레는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사람이 아닌 것에도 이제 쓸 수가 있죠.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뭔가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사람한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 차이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사가 나왔는데요. 와카이 코로니 크라베테 타이력가 오토로했다. 젊은 시절에 비해서 체력이 떨어졌다, 체력이 쇠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체력이 쇠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메키리, 굿다리, 콧소리, 기시리 다 비슷비슷한데 정답은 메키리라는 거예요. 메키리는요, 눈에 띄게 부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쩍 체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오토로에르라는 거는 약해지다, 쇠약해지다라는 거 출제된 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굿다리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굿다리는 기진맥진한 거, 지친 거를 굿다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시리는 뭔가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년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콧소리는 몰래, 살짝이라는 뜻이죠.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동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한자 없이 히라가나로만 주어졌을 때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하지메테 면세츠 오케타 토키 뭐뭐뭐 시마테 우마쿠 고타에라레나카타 라는 거. 처음 면접을 봤을 때 어떻게 해버려서 잘 대답을 못했을까요? 뭔가 긴장하거나 당황하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가타요때, 쿠다케때, 하레때, 아가때. 네, 정답은 아가떼인데요. 아가루, 긴장하다, 얼다. 요거는 원래부터 한자가 없는 동사예요. 그래서 아가루라는 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 긴장하거나 얼거나 이런 거를 아가루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카타요루는 치우치다, 치우칠 편자가 써있죠. 그 다음에 쿠다케루, 부서지다, 혹은 이제 추상적인 걸로는 좌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레르라는 거 2023년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신체가 붓는 거를 하레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한자가 없는 이 동사, 긴장하다, 얼다, 아가르. 자, 이번에는 유의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요, 모든 품사를 골고루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요, 형용사 2개, 부사 2개, 동사 하나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묘나, 묘한 이랑 비슷한 거는 후식이나 이상한 이라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말이고. 그 다음에 소또, 상당히, 카나리, 꽤 이렇게 나왔고요. 야카마시, 떠들썩하다, 우르사이, 시끄럽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키나리, 갑자기, 토즈쟁, 돌연 이렇게 비슷한 말로 나왔습니다. 되게 여러 품사가 나왔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풀어서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난 시험에 키세, 시대 이렇게 나왔는데 귀성하고 라는 거, 귀성이 뭐냐라는 걸 묻는 게 나왔거든요. 후르사토니 모도루죠, 그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귀성이니까 이렇게 유효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요, 이바르, 뽐내다, 으스대다 라는 거, 에라소니 스루, 잘난 척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풀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23년에는요, 우츠무크가 나왔었는데요. 고개를 숙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타오무크, 아래를 향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풀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좀 단어를 보면서, 아, 이게 그런 뜻이지,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은 일본어를 일본어 사전에서 찾아본다던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한자를 가타카나로, 가타카나를 한자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작년에는요, 교기가 나왔는데, 예의범절, 교기,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말로는 마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템포, 하야사, 같이 나왔었고, 테크니크, 기주츠, 이렇게 22년에 나왔었고, 사실 가타카나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우와사라는 거, 소문, 뭐가 있을까요?
유언비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마, 가타카나로 하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쇼라는 거는 지장이잖아요. 그쵸? 지장을 초래하다 할 때 가타카나로 이거를 표현한다면 뭘까요? 어떤 지장이라던가 뭐라 그럴까? 걸림돌이라던가 이런 거는 네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뭐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목에 뭐가 걸린다거나 중간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쇼는 네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요것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한자를 가타카나를 한자로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를 풀다가 이제 지문이랑 선택지에 다르게 등장하잖아요. 유의 표현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맞히기가 힘든 건데 그런 것도 좀 평소에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코노켄니 쯔이테와 깃발이 캐리오 츠케나케레바 나라나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캐리오 츠케나케레바 나라나이라는 거,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 자, 한번 유효를 찾아보세요. 1번 미즈카라, 오모이키테, 아라카지메, 아이카와라즈. 뭘까요?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까요? 네, 정답은 깃발이 딱 잘라 단호하게 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깃발이 또 코토와루라고 많이 나와요. 딱 잘라 거절하다 이렇게. 자, 그게 왜 오모이키테랑 똑같냐라는 건데요. 오모이키테가 과감히 뭔가를 결심하고 큰맘 먹고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망설임이 없이 뭔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다면은 깃발이는 타메라우가 망설이다죠. 그렇죠? 타메라와즈 망설임 없이라던가 뭔가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막 100% 똑같은 어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즈가라라는 건 스스로라는 거, 지분대라는 거 나온 적 있고요. 게리오츠케르 결말을 짓다, 매듭을 짓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라카지메라는 거는요, 사키니, 마에모떼라는 거, 미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이카와라즈라는 거는 이젠토시대 변함없이 여전히라는 거 2013년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깃발이 딱 잘라서 오모이키테 과감히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샤크닌니 세마르 오오보샤가 상가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세마루라고 읽는데요. 자, 샤크닌니 세마르 오오보샤 어떤 응모자가 참가를 했냐? 초도 샤크닌노 딱 100명 이렇게 풀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2번 샤크닌모아르 100명이나 되는 3번 샤크닌니 치카이 100명에 가까운 4번은 샤크닌오 코에르 100명을 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뭘까요? 세마루라는 게? 그렇죠. 정답은 샤크닌니 치카이라는 건데요. 자, 세마루는 육박하다, 가까워지다라는 건데요. 육박하다, 우리말로 봐도 육박이 뭐지?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말도 뜻을 잘 모르겠다 하면 꼭 사전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가까워진다는 뜻인데 요거는 청해에 나왔었어요. 지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키노노 마라손 타이카이 다나카 선수 이치니 세마루 이기요이 다tta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제 마라톤 대회에서 다나카 선수 1위에 가까운 기세였어 라는 거는 뭐 1위 할 것 같은 그런 기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마루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100명, 샤크닌니 세마루 하면은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100명에 가까운 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거를 한번 풀어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용법 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용법도요, 사전적 의미만 외우지 말고요, 쓰임새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쓰임새를 확인한다는 거는 예문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계속 예문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난 시험에요, 소마즈라는 게 나왔거든요. 부실하다, 변변치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걸 뜻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요, 선택지에서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소마츠나 규쇼크 아니면은 키노가 소마츠나 파소콘 여러분이라면 어떤 거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정답은 소마츠나 규쇼크거든요. 그래서 소마츠라는 거는 약간 어떤 질이 낮은 거를 얘기를 해요. 뭐 초라한 옷차림이라던가 허름한 집이라던가 뭐 부실한 거 있죠. 부실한 급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질이 떨어지는 거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급식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키노가 소마츠라고는 하지 않아요. 기능이 떨어지는 컴퓨터죠. 그쵸? 그때는 이제 오토루라는 동사를 써주셔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 애매하죠. 그쵸? 내가 기능이 부실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문으로 많이 외우시라는 거죠. 소마즈라는 단어가 어떤 때 많이 쓰이는 건지, 그쵸? 초라하거나 뭐 허름하거나 이럴 때 쓰이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예문을 많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2년에 온코라는 게 나왔는데 온화하다, 너그럽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한자를 봐서, 그쵸? 뭔가 따뜻하다라는 건데 온코나 관계인지 온코나 치친지 요것도 헷갈리죠, 그쵸? 뭔가 따뜻한 환영인가? 아니면 온화한 아버지인가? 고민을 하실 텐데 정답은 온코나 치치라는 거죠. 네, 온코라는 거는요, 주로 성격이나 인품, 사람한테만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온코나 관계는 좀 이상하죠, 그쵸? 대하츠의 관계, 뭐 극진한 환영, 뭐 이렇게 융숭한 환영, 뭐 이런 식으로 대하츠를 써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예문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답 밑줄에 들어갈 단어를 좀 연상하면서 푸는 게 중요해요. 아까처럼. 그러면 오답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지? 이런 거를 연상을 하면서 푸셔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한자 한번 봐주세요. 요거 보고 뜻을 짐작할 수가 있나요? 한자로 주어져도 뜻을 좀 짐작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자, 이렇게 나왔어. 전혀 감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그냥 선택지를 한 번씩 읽어보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여기다 이제 적어보시면 돼요. 자, 읽는 방법은요, 약가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아따라시 시스템을導入したのはいいが 操作가複雑すぎて 약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좋지만 조작이 너무 복잡해서 약가이다. 어떨까요? 약가이다라는 거는 번거롭다 이런 뜻인가? 라고 만약에 그럼 뭐 번거롭단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그쵸? 내 생각에 그러면은 그런 걸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2번. 最近 この辺は夜になると人通りが少なくて 약가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이 부분은 밤이 되면은 왕래가 적어서 어떻다. 그러면은 약가이가 위험하다는 뜻인가? 위험이라고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요. 시켄와合格点 기리기리で 약가이 닿다가 合格できて 호토시다. 합격점 아슬아슬해서 어땠는데 합격해서 안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것도 왠지 위험 이런 느낌이 들죠. 그쵸? 그럼 이렇게 써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彼の説明には厄介な点が多く理解するのに時間がかかった. 그의 설명에는 어떠한 점이 많아서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럼 이게 애매하다는 건가? 아니면 어렵다는 건가? 뭐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번거롭단가? 위험하단가? 애매하단가? 위험하다가 2번이나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건 답이 아닌가 보다 하고 뭐 지우셔도 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좀 유추를 하면은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정답은 1번이에요. 약가이라는 거는 번거롭다, 귀찮다, 골치 아프다 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조작이 너무 복잡해서 번거롭다, 골치 아프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답 선택지에 들어갈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 이 주변은 밤이 되면은 사람의 왕래가 드물어서 어떻다? 무쏘다라는 단어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쏘다라는 거는 뭔가 치안이 안 좋아서 불안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거를 무쏘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뭐 흉흉하다던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아요. 좀 위험하다라고 하셔도 좋고요. 뭔가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이죠. 치안이 안 좋은 거.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합격점 아슬아슬해서 이거는 뭐 아부나까딱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의 설명에는 비묘나 땡가 오구, 미묘한 점이 많아서 혹은 아이마이나 땡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약가이 한자로 나왔을 때 읽으라고 할 수도 있고 혹시 이렇게 뜻을 물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귀찮다, 번거롭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그래도 웬만큼 읽을 수 있는 한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뭘까요? 그렇죠. 충만이네. 나 이 한자 읽었어. 충만. 이렇게 써놓고, 그쵸? 그러면 뭐가 충만할까? 한번 선택지를 읽어볼게요. 1번. この映画は大人気で上映のたびに会場は観客で充満している. 자, 충만은 주만인데요. 읽는 거는 이제 뭐 못 읽어도 풀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관객으로 충만하다. 그런가? 자, 2번. 台所には香辛料の匂いが充満していたので窓を開けた. 향신료 냄새가 충만해서? 이건가? 자, 3번. 休日を有意義に過ごしてとても充満した気分になった. 휴일을 유익하게 보내서 매우 충만한 기분이 되었다.
그럴듯하네요. 자, 4번. 経済の悪化により犯罪が充満している地域が増えた. 경제 악화에 의해서 범죄가 충만한 지역이 늘었다. 예, 딱 보면은 범죄가 충만하다?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소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뭐냐? 충만하다. 우리말로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뭐가 충만하죠? 뭔가 감정 같은 게 충만하다? 예, 그러면은 3번인가요?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의외로. 자, 주망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을 뭔가가 무겁거나 기분 나쁜 게 가득 채우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주로 스르를 붙여가지고 주만 스르 동사로 쓰이는데 연기, 냄새 혹은 뭐 불평, 분노 이런 거 있죠. 조금 마이너스 이미지의 그것들이 같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출 문제예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또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뭐 가스가 가득 차 있다거나 연기가 가득 차 있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신료 냄새가 가득 차 있어서 창문을 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오이가 주마시테이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관객이 충만하다 이상하죠. 좀 우리말로도 이상한데요. 칸캬크대 망인다. 사람이니까 망이 쓰셔도 좋고 이빠이다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휴일을 뜻깊게 보내서 매우 충만한 게 아니라 주지츠시다 기분이죠. 그렇죠? 주지츠시다. 알차다, 충실하다라는 거. 예, 주지츠 읽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범죄는 만연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안 좋은 뉘앙스인데 만연하다라는 거. 망엔시테이르 이런 식으로 한자이가 망엔시테이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나올 수 있죠. 망엔이라는 거는 안 좋은 게 좀 퍼져 있는 거죠. 요거랑은 달라요. 이건 어떤 공간에 이제 퍼져 있는. 그러니까 예문으로 외우라는 게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보시라는 거죠. 범죄는 만연하고 이렇게. 자,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법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형식 판단에서는요, 기초 문법이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됩니다. N3, N4에서 다수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지난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오니 시테이르, 가, 도우까, 그라이다, 코토가 아르, 테미타이, 나니나니와 모지롱, 이런 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전혀 N2 문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N4에서나 봤을 것 같은 그런 문법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작년 12월에는 사에, 타비니, 나니나니 타가르, 와케데와 나이, 코토가 아르, 나니나니오 코메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N3, N4 막 섞여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초 문법이 많이 나오니까 공부하시다가 내가 만약에 이오니 시대이로에서 막혔어요. 그러면은 옛날 책 찾아보셔야 되겠죠. 문법책 찾아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라는 거죠. 자, 문장 만들기 파트 있죠. 문장 배열하는 거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별표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는 그런 문제. 요거는 명사 수식 구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 한번 볼게요. 지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가이사이비가 히토노 아즈마리니쿠의 헤이지츠 다tta 코토 강가에를 또 이렇게 나왔어요. 평일이었다. 평일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었거든요. 개최일이 사람이 모이기 어려운 평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일은 평일인데 어떤 평일? 사람이 모이기 힘든 평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막 흩어져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키모찌오 코메 때 마음을 담아서 이 키모찌라는 명사를요, 이렇게나 길게 수식을 해줬어요. 이츠모 오이시 오벤토 쓰쿠테 쿠레테 아리가또 또유 간샤노 키모찌오 코메 때 이렇게 어떤 키모찌? 이렇게 긴 거죠. 항상 맛있는 도시락을 싸줘서 고마워라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3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코토가 아키라카니 났다.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이긴 사실인데 어떤 사실? 자, 요거를 다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실제 시험에서는 막 이렇게 끊어서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서 나왔어요. 그럼 이 네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네 개가 다 이 명사, 코토라는 명사 하나를 수식해준다는 거죠. 이 순서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지코가 오코리 카네나이 기켄나 조교가 続い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그렇죠.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사를 아주 앞에서 길게 수식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의 문법 같은 경우는 네모를 중심으로 이제 앞뒤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뭐 접속사가 나오기도 하고 문말 표현을 찾아야 되기도 하고 하는데 괄호 앞에랑 뒤랑 어떤 관계인가, 순접인가, 역접인가, 예시인가, 첨가인가, 병렬인가 뭐 여러 가지를 괄호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읽기 전에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우리말로 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주요 문법을 제가 10가지를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다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그런 문법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같이 볼게요. 자, 1번 나니나니 모노다 라는 문법이 나왔는데요. 모노다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용법이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뭐한 법이다, 당연하거나 어떤 상식적인 거를 얘기할 때 뭐뭐한 법이다, 뭐뭐하기 마련이다 라는 뜻으로 쓰는 건데요. 동사의 기본형 혹은 나이형에 쓴다는 게 중요하고 기본형으로 많이 나와요. 네, 한번 볼까요? 민나노 마에데 스피치をするのは緊張するものだ. 자, 모두의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것은 긴장되기 마련이다 라는 거죠. 당연히 긴장되지 라고 할 때 이렇게 기본형 쓰시고 모노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다, 뭐뭐 하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용법인데요. 과거니까요, 경험이니까요, 과거형에다가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노다는 접속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小学生の頃よく兄と喧嘩したものだ. 초등학교 때 자주 형이랑 싸움을 하곤 했다. 갱카시다. 그렇죠.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오면은 뭐뭐 하곤 했지. 이렇게 회상을 하는 용법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정말 뭐뭐 하구나 라는 감정을 강조하는 용법이 있습니다. 접속 형태는요, 동사의 보통형이라던가 형용사의 명사, 수식, 현재, 과거 상관없이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요렇게 실제로 기출에 나왔었어요, 예문이. 히코시노 니모츠오 가타즈케테 있다라 20년前の手紙が見つかった. よく色あせずに残っていたもの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더니 20년 전에 편지가 발견되었다. 잘도 바르지 않고 남아있었구나 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거는 뭐 회상을 하느냐 그런 거라기보다 어떤 감탄이나 뭐 감정을 강조하는 그런 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오크 나니나니 모노다 하면 잘도 뭐뭐 했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뭐 이거를 찾는 걸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정을 강조하는 용법도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독해에서 자주 나와요. 나니나니 시다이 모노다 이러면서 그 필자가 뭐뭐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모노다를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다 강조 용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나니나니니 카케테와 라는 문법이요. 자, 요거는 와가 중요해요. 와가 있어야 돼요. 니 카케테는 N4인가요? N3 문법에 있죠. 나니나니 까라 나니나니니 카케테. 그거는 뭐뭐부터 뭐뭐에 걸쳐서라는 문법이랑은 다른 거예요. 카케테 와가 있어야 되는데 와가 있으면 뭐뭐에 관한 한, 뭐뭐에 있어서는 어떤 분야에서 우수하다, 최고다라는 뒤에는 좀 자랑이라던가 칭찬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에키마에노 파인야노 슈진와 쇼바이와 조주ではないが 오이시 빵を作ることにかけては一流の技術を持っている라고 했어요. 자, 역 앞에 빵집 주인은 장사는 잘 못하지만 맛있는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인류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 앞에는 이제 그런 분야가 나올 거고요. 뒤에는 좋은 거, 인류, 뭐 최고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세 번째, 나니나니 오끼니라는 거 수량사에다가 접속을 하는 건데요. 뭐뭐 걸러서 뭐뭐 간격으로 라는 거예요. 오쿠는 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 두고 이렇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적으로,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질 때 오끼니라는 거를 씁니다. 私の職場では節電のため廊下の蛍光灯を一つおきに外している. 나의 직장에서는 절전을 위해서 복도의 형광등을 하나 걸러 빼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적으로 그렇게 해놨을 때 오키니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네, 히토츠라는 이제 수량사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타비니라는 문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뭐 할 때마다 라는 건데 어떤 동작이나 사건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N3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문법인데요. 니혼니 이끄 타비니 오미야게오 탁산 카이마스 라는 거죠. 그렇죠? 일본에 갈 때마다 기본형, 동사는 기본형,
명사는 노예요. 뭐 슈초노 타비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다 오키니 쓸 수 없겠죠? 네. 이럴 때는 뭐뭐 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나 동작이 반복될 때 타비니를 쓴다는 거.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네 번째, 나니나니니 카기떼라는 건데요. 카기루라는 게 뭔가를 한정하다라는 뜻이죠. 뭐뭐에 한해서, 직역하면 그래요. 그래서 꼭 뭐뭐 할 때만 이런 식으로 조금 감정적이거든요. 명사에 접속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메따니 내가게나이노니 가이슈 스루 토끼니 카기떼 오아메니 나루.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데, 외출할 때만 큰 비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뭐뭐 할 때만, 하필 그럴 때만 이런 식으로 할 때 니 카기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좀 감정적인 그런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랑 비슷한 게요. 니 카기리라는 문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뭐에 한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한 조건을 나타내요. 아까는 조금 감정적이라면 이번에는 좀 더 공식적인 느낌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명사에 접속을 하시면 돼요. 코노 와리비키 켄와 고혼닌 니 카기리 고리오 이타다케마스. 자, 이 할인권은 본인만, 그쵸? 본인의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 카기리 하면 뭐뭐에 한해 공식적인 어떤 제한 조건을 나타낸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다섯 번째, 나니나니 모노노라는 거, 역접의 접속사죠. 그쵸? 뭐뭐지만, 물론 뭐뭐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뭐캐래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좀 더 뭐랄까, 문어체로 좀 딱딱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접속 형태도 봐주시고요. 자, 코노치키노 미칸노 생산료와 이치지減少したものの再び増加し、今年には過去最高となった. 자, 이 지역의 귤의 생산량은 한때 감소했지만 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접이에요.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하여 올해는 역대 최고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노노, 뭐뭐지만 역접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니나니 츠츠아르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고 있다라는 거, 변화가 진행되는 거를 나타내는데요. 동사의 마스형에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쇼시 고齢化が 進みつつあり、労働力不足が課題となっている라고 했네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노동력 부족이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동사를 보시면요, 스스미라고 돼 있죠, 그렇죠? 뭔가가 나아가고 진행하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를 쓰셔야 돼요. 그냥 동사가 아니라 그냥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있죠. 이키 쯔쯔아루 뭐 이런 걸 쓸 수 없다는 거죠. 타베 쯔쯔아루 안 돼요.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동사 있죠. 그거를 이제 쓰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뭐 하고 있다. 테이루랑은 다르겠죠. 타베 테이루 이거는 그냥 뭔가 진행을 나타낸다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변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뭐 후에 쯔쯔아루 이런 식으로 헤리 쯔쯔아루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죠. 저 나니나니 츠츠라는 문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뭐 하면서라는 거는 나가라를 알고 있죠, 우리가. 나가라는 이제 회화에서 많이 쓰는데요. 츠츠는 좀 더 딱딱한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동사의 마스형에 접속해. 아까 그거랑 똑같이. 자, 카레와 나야미 츠츠 코다에오 다시다. 그는 고민하면서 대답을 냈다라는 거죠. 그쵸? 뭐냐면은 이것도 나야무니까 나야미츠츠 이렇게 되죠. 그쵸?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이고요. 자, 그 다음에環境問題の重要性を理解しつつも十分な対策が取られていない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도 이제 가끔 뭐랑 같이 이제 붙어서 나오는데요. 모순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하면서도 충분한 대책이 취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모도 있고 츠츠모 같은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뭐 나가라모, 뭐뭐 츠츠모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니나니니 호가 나라나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해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가라는 게 뭐뭐 왜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없다, 되지 않는다 라는 거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름 아닌 뭐뭐다 라면서 단정을 하거나 강조를 하는 용법이거든요. 명사에 접속을 하는데, 니혼고 가쿠슈데 다이세츠나노와 마이니치노 츠미카사네に 호가 나라나이 이렇게 나왔어요. 명사 츠미카사네에다가 붙여서. 일본어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매일의 축적, 바로 매일
축적하는 건 이제 쌓아 올리는 거죠. 그렇죠? 매일의 누적이다, 뭐 축적이다 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츠미카사네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오답 선택지에 같이 나오는 것 중에 니 스기나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뭇에 불과하다라는 거. 자, 이거는 가치를 낮추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좀 겸손하게 얘기한다거나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니 스기나이라는 거죠. 네. 자, 요거는요. 私はこの会社の一社員に過ぎませんから決定権はありません. 나는 이 회사의 일개 사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정권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개 사원에 불과해요. 전 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가치를 낮추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니 호가 나라나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바로 그것이다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는 뭐뭇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치샤인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뭐 단어 형성에서 나올 수도 있죠. 개떼캥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잘 봐주시고요. 네네. 그래서 뭐뭇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 8번째 문법입니다. 나니나니 요가 나이라는 문법. 뭐뭐 할 방법, 방도가 없다라는 건데 동사의 마스형에 접속한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私はもう今はもう会えないので彼女があの時何を考えていたのか確かめようがない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녀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 동사의 마스형. 다시카메 이용어가 나이. 자,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형의 동사랑은 좀 다르죠. 그쵸. 다시카메라레 나이. 이런 거는 그건 어떤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것이라면 이거는 진짜 방법이 전혀 없을 때 쓰는 방법. 이용어가 나이. 동사의 마스형에 이용어를 붙이면 뭐뭐 할 방법, 뭐 수단 이런 뜻이거든요. 기억해 주시고요. 네, 9번째 나니나니 아게쿠라는 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 한 끝에 라는 건데요. 동사의 타형에 붙는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명사는 노 아게쿠. 자, 이거는 부정적 결과가 뒤에 따라와요. 私たちは1時間も待たされた挙句彼から今日の打ち合わせは中止したいと言われた. 라는 건데요. 우리는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함을 당한 끝에 사역 수동이네요. 그렇죠? 기다리게 함을 당하다. 타하게 그렇죠? 그런 끝에 오늘의 협의는 중지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안 좋은 결과가 왔죠. 이런 식으로 타아게쿠, 명사는 노아게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거랑 비슷한 문법이 있는데요. 나니나니 스에니라는 거 끝 말자가 써 있는데요. 이것도 뭐뭐 한 끝에 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긍정적, 부정적 결과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접속 형태는 똑같습니다. 동사의 타형이나 명사의 노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예문 한번 볼까요? 나가이 기론 노 스에니 요야쿠 고인이 다시다라는 거.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합의에 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합의에 달했다는 거는 이제 긍정적 결과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스엔이는 둘 다 쓸 수 있어요. 뭐 두 개가 같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게쿠랑 스엔이랑 혹시 모르니까 두 개 이제 같이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나니나니 나게니, 나게야떼라는 거. 요거는 의외로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뭐인 만큼, 당연히, 과연 뭔가를 이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뜻의 문법입니다. 동사, 형용사의 명사 수식형. 에다가 이제 접속을 해주시고 명사에는 이제 바로 붙이셔도 되는데요. 彼は元プロのアスリートだけに体力が非常に優れている. 자, 그는 전 프로 운동선수인 만큼 체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스리토, 운동선수를 얘기를 하죠. 명사에다가 이렇게 바로 붙여요. 전 프로 운동선수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 체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거는 운동선수인 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과연 체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잘 봐주셔야 되겠죠. 모토라는 거는 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토 프로노 아스리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호응을 이루는 부사, 조사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험에 이따위가 답인 이 문법 문제가 나왔는데요. 언뜻 보면은 약간 어휘 문자, 어휘 문제인가?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부사가 이제 출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부사이긴 하지만 뒤에랑 이렇게 호응을 이루기 때문에 약간 문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시고토가 데키르 또 이와레르 히토와 소우데 나이 히토 또 比べて 이따이 나니가 지가우노 다로우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이런 식으로 이따이 나니나니 다로우까? 대체 뭐뭐인 걸까? 이런 식으로 약간 호응을 이루면서 그런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4년에는요. この作業はかなり大変なので1日で終わらせるのはまず無理だろう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마즈를 찾는 게 문제였어요. 이 작업은 꽤 힘들기 때문에 하루에 끝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라는 건데 마즈라는 거는 우선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마라는 거거든요. 추측의 표현인데 마즈 나니나니 다로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뭐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약간 추측인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제 글이 올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3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에키마에니 아따라시 라멘야가 오픈 시대 있다. 이츠노마니 데키타노다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역 앞에 새로운 라면집이 오픈했다. 어느새 생긴 걸까? 라는 건데 이츠노마니 어느샌가 자각하지 못한 사이에 뭔가가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형이랑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새 뭐 어두워져 있었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호응을 이루는 부사가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많이 읽어보심으로써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조사 한번 볼까요? 조사가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昨日行ったレストランは味もサービスも最低だった。二度と行きたくない。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건데요. 그쵸? 어떤 강조죠. 그쵸? 두 번까지도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このカレーは15分もあればできるのでよく作る.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뭐가 답이었었거든요. 근데 막 가를 고르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카레는 15분만 있으면 이렇게 수량사에다 뭐를 붙여서 강조를 하는 건데요. 15분만 있으면은 만들 수 있으므로 자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도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니까 호응을 이루는 표현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호응을 이루는 부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曲は私には難しすぎて弾けそうにない. 이 곡은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서 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괄호가 없어도 말은 되는데 자 어떤 부사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있어, 아이니크, 토테모, 토크니. 자 한번 골라보실까요? 정답은 토테모라는 건데 토테모는 매우이지만 여기서 매우가 아니겠죠. 그렇죠? 아무리 해도 도저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이 뒤에 부정이 오는 거죠. 그렇죠? 도저히 여기서는 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건데 뒤에 부정이 오면 도저히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아이니크 공교롭게도 라는 거고요. 있어 차라리 라는 거. 그다음에 토크니 진작에 라는 표현.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中古ならいいが新品でこの品質は受け入れられない라고 나왔어요. 중고라면은 괜찮지만 신품인데 새 제품인데 이 품질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괄호가 없어도 말은 될 것 같은데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마다니, 마다, 나오, 마즈. 네, 정답은 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아 마다는 절대 아니야 라고 그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마다가 답이었습니다. 마다는 아직이라는 게 아니라 뒤에 이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랑 같이 온다던가 아니면 마시다 이런 걸 같이 와가지고 그나마 괜찮다, 차라리 낫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마다이라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 중고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마다니라는 거는 아직도 여전히 라는 거고 나오, 부사로는요 여전히 더 라는 뜻이 있고 접속사로는 또한이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마즈, 아까 먼저 라는 것도 있지만 24년에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독해 파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시간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JLPT N2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해 시간 확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교시 105분이잖아요. 그 중에 55분 동안 풀어야 됩니다. 이걸 확보하셔야 돼요. 약 52%? 그러니까 절반이 독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유형별로 살펴보자면요. 단문은 지문이 5개가 나오잖아요. 한 지문당 3분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15분 안에 푸셔야 되고요. 중문은 지문이 4개가 나오죠. 한 지문당 5분 안에 푸시는 거예요. 한 지문이랑 질문 2개 있으면 그걸 5분 안에 푸시라는 거죠. 그래서 20분 동안 푸시고 통합이해는 6분 동안 푸시면 되고요. 장문 8분, 정보검색 6분,
그래서 전체 21문항을 55분 안에 푸는 거. 요거를 그냥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단문 풀 때 한 지문당 3분 맞춰놓고 푸시는 거죠. 아니면 단문 5개를 쭉 풀어볼까? 15분 맞춰놓고 풀어보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실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시간이 모자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미리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요. 1교시가 10시에 시작이잖아요. 그럼 10시 45분에는요, 무조건 독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10시 45분까지는 문법 푸시다가 10시 45분 땡 되면 이때부터 무조건 독해 시작해야 돼. 그렇죠. 안 그러면은 시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정해놓고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쉬운 문제부터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풀이 순서도 되게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시간을 모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문이랑 장문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요. 문제도 까다롭고 또 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은 뭐 정보 검색도 못 풀고 막 이렇게 돼요. 정보 검색은 점수 따기 쉬운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추천을 드리는 게 순서가 단문, 통합이에 정보 검색 이렇게 풀고 나중에 이제 중문이랑 장문을 풀어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푸시는데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순서대로 풀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일단은 점수를 확보해 놓고요. 이거는 되게 열심히 막 시간을 들여서 풀었어도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어렵게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셔가지고 일단 쉬운 문제부터 점수를 확보해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문이랑 장문은 길기 때문에 단락을 나눠서 푸시면 돼요. 질문 하나 읽고 한 문제 해결. 그렇죠? 질문이 뭐 2개, 장문은 뭐 4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마시고요. 질문 하나 읽고 이걸 물어봤네? 한번 앞부분에서 찾아보시고 이렇게 나눠서 푸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측은 금지입니다. 근거가 될 만한 부분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면서 선택지에도요. 표시를 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냥 이건 것 같아 라고 막 추측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근거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답은 크게 4가지 패턴으로 항상 출제가 돼요. 자, 첫 번째 패턴은요.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있을 법하지만 지문에 전혀 안 나온 게 이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쉽죠, 그렇죠? 이거는 등장하지 않았네 이렇게 해서 금방 소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문 내용과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세부 내용은 맞아 보여도 글의 요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적 쉽게 소거할 수 있는 종류의 선택지인데요. 중요한 거는 3번. 지문에 언급된 내용 플러스 다른 정보가 섞여 있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소거하기가 어려워요. 자, 한번 예시를 볼까요? 2024년에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요. 지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조호 가타요리가 나이 카타치데 다이료니 쇼리스루 코토가 히츠요 데스라고 했어요. 정보를 치우침이 없는 형태로 대량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문에 나왔고요. 선택지에는 니간가 카카테모 가타요리나쿠 다이료노 조호 쇼리 시나케레바 나라나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지문이랑 이 선택지가 일치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맞나요? 요게 맞다고 막 이걸 고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죠. 자, 여기는 똑같아요. 그렇죠? 치우침이 없이 대량의 정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치우침이 없는 형태로 대량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맞는데 요게 없잖아요. 그렇죠? 니간가 카카테 뭐 이런 얘기를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막 추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정보를 이렇게 섞어 놓는 경우 이것 때문에 아니구나. 이렇게 문제 풀 때 근거를 찾아서 체크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지문의 의미를 확대, 축소, 왜곡하는 그런 선택지가 등장을 합니다. 지문에는 나이, 따이, 요크, 오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선택지에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카나라즈. 대개라고 했죠. 언제 반드시라고 하진 않았죠. 그렇죠? 근데 막 이렇게 바꿔서 나온다던가 자주라고 했는데 막 제따이 이렇게 나온다던가 오이라고 했을 뿐인데 스베떼 이렇게 나온다던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헷갈리죠. 그렇죠?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 2023년에 요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틀렸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똑같은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自分の意見を言うことを嫌がる人はあまりいなかった. 이렇게 지문에 나왔었고 선택지에는 みんな積極的に意見を言った.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자신의 의견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과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했다. 이게 같은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쵸?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앞말이 이나깠다라고 했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했다? 이거는 과장된 거거든요, 지금. 확대 혹은 왜곡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가 교묘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는 좀 주의를 해서 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문을 읽은 뒤에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지문을 읽고 바로 선택지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게 좀 자신이 없어. 빨리 선택지에서 이걸 확인해보고 싶어. 이래서 선택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됩니다. 지문을 내가 이해하고 아, 이렇구나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와 문말 표현으로 필자의 주장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모자르면은 일단은 좀 문말 표현 쪽으로 많이 보시면 좋아요. 밑에 쪽에. 밑에 쪽도 그렇고 이제 그게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이런 문말 표현 있죠. 필자의 생각에는 이런 게 들어가죠. 대쇼, 나니나니 또 이에르, 히츠요가 아르, 나니나니 까모시레나이, 나니나니 데와나이까 이런 표현들 나오죠. 그럼 그게 필자의 주장의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혹시라도 막 시간이 막 2분 남았는데 막 풀어야 돼. 그러면 이제 밑에 쪽에 이런 문말 표현이 나온 게 필자의 주장이다라고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뒤에 필자의 생각이 오는 경우가 많죠. 시카시, 쯔마리, 시다가떼 이런 식으로 접속사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역접의 접속사 뒤에 필자의 의견이 많이 오죠.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문이었는데요. 지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시어는 밑줄을 그어줄 때도 있고 밑줄 없이 그냥 설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때는 밑줄을 그어줬어요. 자, 질문을 먼저 읽으셔야 되겠죠. 히샤와 히토토 데아우 코토니 요때 노 나루토 노베테 이르까. 자, 필자는 사람과 만나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히토 요거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어디에 있지 이 밑줄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랑 만나는 건가? 자, 단문은 이게 다예요. 기껏해야 4-5문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쭉 정독을 하시면 되는데 히토 여기 있네요. 그렇죠? 히토가 아라와레르라고 나왔어요. 아, 이 사람과 만나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뭐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自分では常識とみなしてきた考えや気づかないうちに自分を縛っていた見えない枠、それを共有しない人が現れる. 자, 스스로는 상식이라고 간주해왔던 생각이라던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자신을 속박하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틀, 와크라는 거 이것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이런 종류의 글 같은 경우 단문이고 짧고 쉬워 보이는데 막 철학적이라던가 추상적인 이런 글이 나왔을 때 막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가? 뭔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이렇게 애매한 거 있죠.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해왔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뭐랄까 의견이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올 때는 약간 구체적인 예시를 혼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은 집에서 먹는 거야 를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밥은 나가서 먹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했어.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약간 무슨 소리 하는지 애매하고 이럴 때는 약간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를 생각하면서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랑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最初それは非常識な人、変な人と思えるかもしれない. 처음에 그거는 몰상식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희조식이 몰상식, 이거 가로놓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가라고 했어요. 역접의 접속사 중요하다 그랬죠? 그 뒤에 필자의 의견이 나오죠. それが変だと感じることで初めて自分が当然と思っていたことを意識するようになる. 見えない枠が見えるようになる. 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다고 느낌으로써 라는 거. 코토데 독해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느낌으로써 처음으로 비로소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식하게 된다. 요오니나루. 보이지 않는 틀이 보이게 된다. 요오니나루. 자,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요오니나루는.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선택지 가지 마시고 정리하라 그랬죠. 나랑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몰상식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아하, 나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구나. 집에서 밥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생각하는, 나도 내 틀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이지 않는 틀이 보이게 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러면은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쵸?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도 나루 또 노베테 이를까? 아까 미에나이 와크가 미에르 요원이 나루라고 했어요. 그쵸? 보이지 않던 틀이 보이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선택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분의 조식이가 마찌가이다った또 기즈쿠. 자, 이거를 막 정답으로 바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상식이 틀렸다라는 걸 깨닫는다? 아까 막 저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야 라고 했었지만은 나도 내 틀에 갇혀있다라는 거를 깨닫는다라고 하니까 아하, 그러면은 내 상식이 잘못됐었구나. 이렇게. 그거는 안 되죠. 그쵸? 잘못 왜곡이에요. 마찌가이라는 게 여기선 틀렸어요. 그쵸? 이건 아니죠. 그쵸? 내 상식을, 틀렸다고 그걸 깨닫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지분을 시바tte 있다考え方に気づく.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사고방식을 깨닫게 된다. 이거 맞나요? 자, 모르겠으면 3번, 4번도 읽어보셔야 되겠죠. 미에나이 와크가 헨나모노다 또 기즈쿠. 보이지 않는 틀이 이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니죠. 그쵸? 내가 틀을 깨닫는다는 거지 틀이 이상하다, 뭐 틀렸다 이런 걸 깨닫는 건 아니죠. 여기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호카노 히토노 조시키와 리카이 데키나이 또 키즈쿠. 다른 사람의 상식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걸 깨닫는다? 아니죠. 이거는 아예 이런 말은 나오지도 않았죠. 그쵸? 처음에는 뭐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아, 나도 틀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 그래서 2번이겠죠. 그쵸? 정답은 2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지 하나하나마다 근거를 찾아서 왜 틀린지를 체크하면서 푸셔야 되겠죠. 네, 다음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문인데요. 필자의 생각을 묻는 문제, 필자의 생각 나왔습니다. 자,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와타시 히토타, 와카이 히토타치니 타이시테 시자가 이이타이 코토와 나니까.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 말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체크해 놓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ある調査によると多くの若い人たちは自分に合った仕事をしたいと考えているらしい.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이 나왔고요. 僕に言わせればそれは大きな勘違いであり、そんなことにこだわるからこそ就職がますます難しくなるのだ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에게 말하게 한다면이라는 건 내 의견으로는 그것은 큰 착각이며 그런 것에 구애되기 때문에야말로 취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아 그거 착각이야 라는 거죠. 그쵸?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일 말고 어떤 건데? 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겠죠. 자, 本来仕事とは社会のニーズに応えるものである. 본래 일이란 사회 니즈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중력인데, 뭐 이거는 필자 주장이라기보다 일반적인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교というのも社会に存在する穴を見つけそれを埋めることではないか. ではないか, 뭐 이런 거 필자의 주장이죠. 그쵸? 창업이란 것도 사회에 존재하는穴, 구멍, 그쵸? 빈틈을 발견해서 그것을 메우는 것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何か足りない、不便だと感じている部分を解決するのである. 무언가 부족하다,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래 일은 그런 거 아닐까? 창업도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それを埋めればすぐに商売になるはずだ. 그것을, 소래가 뭘까요? 이제 독해 풀면서 이런 거 나오면 아, 소래가 뭘 가리키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푸셔야 되겠죠. 그쵸? 그거를 메운다면 뭐예요? 아나를 얘기를 하겠죠. 그쵸? 뭔가 부족하다,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그 부분. 그것을 채우면은 바로, 장사가 될 것이다. 장사가 될 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필자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나왔나요?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자, 아나가 아따라 하이리타이 또考えてとにかく仕事に就き身体を動かして現場の作業を知ること라고 했는데 빈틈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토니카쿠 어쨌든 시고토니 츠키 취직을 해서 몸을 움직여서 현장의 작업을 알아야 한다. 나니나니 코도 기본형이다. 코도 하면은 뭐뭐 해야 된다. 조언이죠. 그쵸? 그래서 요런 이게 표현이 중요한 거죠. 그쵸? 현장의 작업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요? 일단은 취업을 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その穴は外から眺めただけでは形がわからない. 그 구멍, 빈틈이란 거는 밖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형태를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入ってみないと頭で考えているだけでは理解できないのである라고 들어가 보지 않으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뭐만으로는 뭐뭐 할 수 없고 뭐뭐만으로는 뭐뭐 할 수 없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멍을 메우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빈틈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취직을 해라. 가서 부딪혀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빈틈을 메워야 되는데 빈틈을 메우려면은 현장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요 밑에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봐야 되겠죠.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 自分に合った仕事より社会のニーズに応えられる仕事に就くべきだ. 자신에게 맞는 일보다 요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에게 맞는 일보다 사회의 니즈에 응답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오, 맞나요, 이거? 아까 계속 니즈니 코타에루 막 이런 말이 나왔는데 맞나요? 이런 말이 나오긴 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필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냐?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마지막 쪽에 이제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쨌든 들어가 봐야 된다. 겉에서 봐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고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핵심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사회의 니즈에 응답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정답인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2번, どんな仕事でも仕事をしているうちに自分に合った仕事になっていく. 어떤 일이라도 일을 하는 동안에 자신에게 맞는 일이 되어간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렇죠? 본문의 흐름과 다른 선택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自分に合った仕事を見つけるには身体を動かす仕事をしてみるべき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으려면 자신에게 있는 맞는 일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취직이 어려운 거야 라고 처음에 했는데요. 이것도 틀렸고 신체를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된다? 아까 막 토니카쿠 신타이 우곡하실 때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체를 움직이는 일을 막 그 노동을 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그쵸 몸을 움직여서 내가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액션을 얘기한 거죠.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4번이겠죠? 自分に合った仕事を探すよりもまずは仕事についてみることが大切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보다 그렇죠. 마즈와 우선은 아까 토니카쿠라고 나왔어요. 지문에서는 시고토니 츠이테미르 코토가 다이세츠다. 일단 취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겐바니 하이테미르 코토라고 했었나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라라는 거 우선은 그렇게 해라라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게 헷갈리는 선택지가 있다고 해도 두 개 중에서 고민할 때 근거를 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독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청해 파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는요. 집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집중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교시는 55분 내내 쭉 들으면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 55분 동안 쭉 듣는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가면은 집중력이 엄청 흐트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55분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라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듣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막 100% 내가 이거를 막 듣고
이런다고 문제를 잘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제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만 내가 캐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듣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매일 쉐도잉 너무 중요하죠. 쉐도잉은 그쵸? 왜냐하면은 어떤 속도와 억양 이런 거를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게 좋아요. 아까 이제 매일 듣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소리내서 쉐도잉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는 필수죠. 당연하죠. 뭘 듣던 간에 계속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키워드를 메모하시거나 기호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나만의 기호를 개발하셔도 좋아요. 한국어로 뭐 메모하셔도 좋고 일본어로 하셔도 좋고 기호로 활용을 하면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뭐 긍정, 부정, 보류, 전환 이런 식으로 나만의 기호를 만들어서 메모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메모에 집중한 나머지 듣는 걸 놓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잘 듣는 거예요. 하지만 메모를 하면서 듣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파트별 패턴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 JLPT는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청해도 마찬가지죠. 그쵸? 과제 이해, 뭐, 포인트 이해, 개요 이해, 이런 식으로 다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전형적인 전개 방식으로 항상 나와요. 너무 고맙죠? 갑자기 뭐 형식이 바뀌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패턴으로 나오고요. 자주 쓰이는 표현을 파악을 한다면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과제 이해라는 거는 앞으로의 행동을 묻는 문제잖아요. 언나노 히토와 고레카라 마즈 나니오 시마스까? 라는 거죠. 그쵸? 그거는 이제 선택지에 1, 2, 3, 4 이렇게 여자의 행동이 다 제시가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들으면서 옆에다가 뭐 메모를 한다던가 쭉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옆에다 메모를 하면서 이제 따라가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시간 순서 표현이 곧 정답의 단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우선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뭐 순서, 시간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 옆에다 그걸 메모를 해주세요. 지난 적중 특강에 제가 시간 순서 표현을 쫙 정리해서 표로 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자, 지난 시험에 어떤 순서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을 했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それが終わったらパソコンに本のデータを登録してくれる? 라고 했는데요. 終わったら 그게 끝나면 이라는 거죠. 그쵸? 이런 표현. 뭐 어렵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쵸?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 그 다음에 来週の金曜日の会議までにお願いね. 마데니 어떤 기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금요일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까지 부탁해 라는 표현이라던가 資料の印刷 後回しになってました. すぐ取り掛かります. 라고 했어요. 자료 인쇄 좀 미루고 있었어요. 바로 착수할게요. 라는 거. 스그니 이런 표현 나오면은 우선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쵸? 아도마와시는 이제 나중으로 돌리는 거니까 나중에 한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早速で悪いんだけど 誰にどの仕事を任せるか決めておいてもらえる? 라는 거. 좀 갑자기 미안한데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 정해놔 줄래? 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사소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표현이라던가. 자, 그 다음에 これからテントの片付けを行います. 安全の観点から作業の前に作業用手袋をするの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 라고 나왔는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분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텐트 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마까라, 거래까라 이걸 보고 아하, 지금부터 할 일은 텐트 정리 이거를 막 답으로 체크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요. 안전의 관점에서 작업 전에 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교노 마에니 어떤 작업? 텐트 정리하는 작업 전에 작업용 장갑을 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 그러면은 텐트 정리하기 전에 장갑 먼저 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교묘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시간에 관련된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포인트 이해입니다. 포인트라는 거는 어떤 이유, 문제점, 방법을 묻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전환이라던가 어떤 강조 표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이제 갑자기 전환이 되거나 이런 거죠. 그쵸? 지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소 오모테탄다케도 저 역접이잖아요. 그쵸? 이마와 슈쇼크 시요 또 오모테르노. 옛날에는 뭐 대학원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취직하려고 라는 거예요. 그쵸? 이런 역접, 전환이죠. 자, 그 다음에요. 아마리 나가이 지간와 겐낀 데스요. 라는 거. 겐낀. 현금이 아니라는 거 바로 눈치채셔야 되겠죠. 그쵸? 겐낀. 엄금이에요. 라는 거 강조 표현이네요. 이런 게 나온다던가. 그 다음에, もちろん, 農業の面白さも実感できたけど,
どんなことよりそっちの方が印象に残っている.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뭐이지만 이것도 또 역접이에요. 그렇죠? 그럼 뒤에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난 그쪽이 좀 인상에 남아있어.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を育ててみたいとずっと思ってたんですよ. 라는 거. 꽃을 길러보고 싶다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런 거 이유를 묻는 표현이었어요. 또 계속 생각했거든요. 강조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다 힌트가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힌트를 발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볼까요? もう少しおかずの種類があればって思いましたけど値段のこともありますしこれでいきましょう라고 했어요. 그렇죠? 역접 나오는 거예요. 전환. 그 다음에 これでいきましょう 이걸로 합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尻尾の形がハテナマークみたいだったことにすっかり心を奪われました라고 나왔어요. 이번에도 すっかり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라는 강조 표현이 나왔죠. 자, 보세요. 이렇게나 많이 전환 표현, 강조 표현이 등장을 했다는 거는 이 포인트만 알면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포인트를 확인하셔가지고 전환이나 강조 표현이 나오면 정답의 관계가 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개요이해입니다. 개요이해는 좀 길죠. 주제를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도입, 그 다음에 전개, 결론 이런 흐름으로 나옵니다. 좀 긴 글이다 보니까 요약을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결국 무슨 말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가 너무 단편적이면은 오답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큰 줄거리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출 선택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뭔가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죠. 네, 이번에는 즉시 응답입니다.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왜냐하면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A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부탁인지, 제안인지, 불평인지, 확인인지 그거를 파악해야지 대답할 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무시츠노 소우지, 오다さんも 手伝ってくれるとよかったのにね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걸 딱 들었을 때 이게 뭐예요?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걸까요? 동아리방 청소 오다상도 도와줬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거는 좀 불평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 오다상 이소가시갔다 미타이. 오다상 바빴나 봐. 뭐 이런 대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패턴화된 응답을 좀 암기를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라상, 샤초가 오요비 데스요. 쓰고 이키마스 이런 건데 오요비 데스요 부르십니다 이런 거 있죠. 사장님이 부르십니다. 이거 몇 번이나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하이 쓰고 마이리마스 쓰고 이키마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패턴화된 응답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지츠와 쇼힌 세츠메이카이니 오코시 이타다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되게 많이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코시 이타다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 대답이 고쇼타이 간샤 이타시마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오마네기 이타다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대답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듣자마자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N2 문법 기능어가 즉시응답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몇 가지만 예로 보면요. 더 있었지만 일단 두 가지만 볼게요. 코노료와 다베키레나이요? 라고 했어요. 이 양은 다베키레나이가 뭔지를 알아야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쵸?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키레나이 하면 다 뭐뭐 할 수 없다. 끝까지 뭐뭐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와타시 초토 타베테 아게요까? 내가 좀 먹어줄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법 표현이 등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아니 또 2年前に言い合いしちゃってその時あったきりなんだ라고 타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문법 기능어잖아요. 그렇죠? 형과 2년 전에 좀 말다툼을 해버려서 그때 만난 채로 그걸로 끝이야. 타키리라는 거는 뭐뭐 한 채로 그걸로 끝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때 만나고 그걸로 끝이야 라는 거는 대답이 손나니 아떼나이노 그렇게까지 안 만났어? 그렇게 오래 안 만났어?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스크립트를 구해서 이거를 많이 읽어본다던가 아, 이런 기능어가 나왔었네? 내가 이걸 들었을 때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통합 이해 파트입니다. 통합 이해는
긴 대화나 설명을 듣고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결론이나 행동 방향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2분 30초 이상 되게 길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되게 길게 나오면은 좀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예제 없이 바로 1번 시작한다는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른 문제들은 다 예제가 있죠. 근데 예제 없이 바로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문제 인식, 어떤 거에 대해서 딱 던져요. 그 다음에 의견을 교환합니다. A, B, C, D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결정을 묻는 게 이제 질문에 나오죠. 여기서는 집중력과 메모가 관건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파트든 다 중요하지만 특히 길기 때문에 집중력이 요구되는 그런 유형이고요. 자, 선택지가 없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선택지가 없는 문제가 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선택지가 없는 경우는 여러 의견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의견에 찬성을 하나 아닌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한다인지 단순히 제안만 하는 건지 아이디어만 낸 건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소래가 데키레바 이인 데스가 나니나니 또 유노와 쳤도라는 거는 뭐뭐입니다만 좀 이랬으니까 이거는 실행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니나니와 도 데시오까 나니나니 스르토까 라는 거 이거는 그냥 제안을 했을 뿐인 거죠. 그렇죠? 요거의 결론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니나니 코토모 네기른자나이 데시오까 야빠리 나니나니 또 오모이마스 요것도 아이디어 제시. 자, 그럼 실제로 하는 거, 실행한다는 거는 어떻게 나오냐? 토니까크 나니나니 시요, 코레니 시요, 다메시테 미마쇼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실행한다는 거. 그럼 이게 이제 답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それもいいですが今回は何々たらどうでしょうか次回からは何々必要があるね라는 거는 보류죠. 그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네. 그것도 좋지만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쵸? 보류라던가 이런 식으로 의견 A, B, C, D 다 의견 들으면서 옆에다가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보류인 건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통합위에는 마킹할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끝남과 동시에 답안지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서 문제 풀면서 바로바로 마킹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이런 요령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격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